이제 로스만 모델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앞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 갬블 모델은 앞선 로스만 모델을 좀 더 약간 더 많이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주로 이제 로스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1차적인 구성원이 누구냐? 주민이냐, 전문가냐, 외부 지원가냐, 관심 영역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델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8가지 모델 쭉 보시면, 일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린 지역사회 조직. 근린 지역사회, 그 네이버후드라고 영어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근린 지역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조직체가 있다.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인데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조직한다. 자, 지역사회 내에 사회 경제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자, 요 세 가지 모델은 기존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분류가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사회계획 모델이 있어요. 그쵸. 사회계획 모델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욕구,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회계획 및 정책개발 모델에 해당이 되겠죠. 로스만 모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 사회행동 모델, 연합, 연대활동 모델, 사회운동 모델은 그야말로 사회행동 모델에서 파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이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웨일 갬블 모델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앞선 모델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기시키시면서 요거를 간단하게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에 이 웨일 갬블 모델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근린 지역사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근린 지역사회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린 지역사회 내에 이제 뭘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의 조직화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겠죠.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같이 합의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능력 개발이 목표다. 역량 개발이 목표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조직을 일단 만들어주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코치 역할, 촉진자의 역할을 하죠.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진자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기존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 근린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리적인 경계를 같이 하는 그런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의 조직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보면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이 지역,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어떤 지리적인 거를 떠나서, 내지는 지리적인 안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체에 의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보다는 뭐야? 기능에 초점을 둔다.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해관계잖아요. 서로 같이 신념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같이 하거나 정체성이 유사하거나 뭐 이런 뭐 그쵸? 이해관계가 같거나 하는 그러한 조직체,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그런 의미니까 소속감, 공동체감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내에 이슈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뭐 추진회, 무슨 뭐 연합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학교폭력 추방 운동 뭐 연합회, 아니면 뭐 장애인 부모 연합회,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 지역사회, 지리적인 지역사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같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연합회와 조직회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공통된 이해관계, 신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슈를 공유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직을 만드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이슈에 대해서 뭐 정책이나 행위나 태도를 옹호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선 내용들을 공부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모델이에요. 자, 이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은, 이 모델은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 내에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럼 지역사회가 변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노력. 자, 이거에 초점을 둔 게 지역사회 경제개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요. 잠깐만 영상 애니메이션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대표적인 예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제가 블로그 올려놓은 것도 이 그라민 뱅크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관련돼서 애니메이션 영상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라민 뱅크가 뭐 그라민이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지역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저소득 특히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삶이 굉장히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사회에서 뭔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돈은 뭐 일은 하지만 돈을 벌어도 뭐 거의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빚을 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제 뭐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돈도 빌리지 못하고 계속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만든 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뭐 그런 주거와 관련된 의료,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뭔가 이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따지면은 예전에 70년대에 했었던 새마을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새마을 운동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그거는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자발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이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운동을 해라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새마을 운동 자체는 잘 살아보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지역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저소득, 불이익 계층과 관련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경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지역사회 내에서 뭐 다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좀 더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뭐 다른 문제 뭐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배워야 된다거나 뭐 아픈 걸 해결해야 된다거나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를 개발시키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것. 자,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형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본적 토대는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은행, 예, 또는 여러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니면 여러 재단들의 기부, 뭐 외부의 개발자,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사회를 경제를 개발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되냐? 지역사회의 욕구가 뭔지 조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라민뱅크 만들 때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실은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은행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의 모델은 로스만 모델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회계획 모델은 로스만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회개발 및 정책개발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객관적 조사, 그다음에 분석이 필요한 거죠.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석과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서 뭔가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뭐 제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계획가, 그렇죠. 역할을 하고 조사하는 거, 욕구 사정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프로포잘 만드는 거. 그래서 또 문제 분석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게 정보를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이 뭐 기타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내용과 유사하죠. 자, 또 비슷해요. 앞서 배운 것과 유사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이다. 즉,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실행하고 또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평가도 해보고 여러분들 지역사회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평가하죠.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뭐 방향을 평가를 통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또 확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사회계획 모델하고 유사하고 그쵸? 근데 얘는 좀 더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거. 그쵸?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하는 거.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는 거. 그래서 좀 더 확대하거나 수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욕구 사정. 당연하죠.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내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인터뷰.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문제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 집단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서 뭐 욕구를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같이 실행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역사회 내에 어떤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때요? 다른 기관과 연계를 맺어서 그렇죠.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그래서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는 역할은 뭐냐? 계획하는 거. 그렇죠. 프로그램 계획하는 거, 서비스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포절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자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이에요? 연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트워킹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줄 수 없는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네트워킹하는 역할, 중개자죠. 뭐 기타 또 뭐 관리자, 그 다음에 평가자, 뭐
이런 역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는지 감독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기존의 로스만 모델의 사회개발 및 정책개발 모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네트워킹을 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에서는. 자, 그 다음에 6번째부터 7번째, 8번째 모델은 앞서 로스만 모델의 사회행동 모델과 에서 파생된 모델이에요. 네, 정치 사회행동 모델은 뭐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을 극복한다. 불공정한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뭐 하느냐? 정책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집단 소송을 한다거나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뭐 요즘 뭐 물론 이제 뭐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아주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법안 중에 하나예요. 아동안전법이라고 그러고 흔히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자, 이 작년에 이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 아동 이런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 아동의 부모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또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런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불평등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옹호를 하고 집단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실제로 입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그러한 모델이 사회행동, 정치 사회행동 모델이다. 정책 입안자와 같이 좀 이거는 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정책이 입안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합 및 연대 활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한 집단만의 노력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리된 여러 집단이 함께 힘을 합치죠.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 이런 형태가. 음, 뭐 만약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때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까지는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해달라. 이제 그랬을 때 각각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렇게 각각 모여요. 그래서 한데 모여서 함께 커다란 무리를 이루어서 뭐 이렇게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연대 활동을 한 거죠. 음.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살펴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동자들의 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공장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 다 노동자이긴 하죠. 아니면 이제 그런 뭐 학교 급식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의 각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게 연합 및 연대 활동이죠. 실제로 굉장히 이런 형태가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뭐 개별 집단 및 조직들이 서로 독립적이죠. 실은 각각의 개별 집단이에요. 하지만 공통의 목소리를 같이 모여서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그때 모여서 만들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뭐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데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운동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사회운동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정치사회 행동은 정책 위반을 위한 조직적인 행동들. 그렇죠? 뭐 캠페인도 열리고 소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활동들이다. 라고 본다면 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거. 이제 그거를 토스에서 받아서 누군가가 정책 위반자가 이렇게 위반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건 또 사회행동 모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사회행동 모델까지는 안 갔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조직체가 모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회운동도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 즉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연합이나 연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냥 그때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라고 보면은 사회운동은 끊임없이 그 조직체 내에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거, 이런 형태가 사회운동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얘가 뭐 시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뭐 성소수자 운동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알리고 캠페인하고 끊임없이 조직체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이 사회운동이죠. 자, 어찌 보면 뭐 연합민 연대 활동도 큰 틀에서 보면 사회 운동의 하나이긴 하지만 연합민 연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형태라면 사회 운동은 아니에요. 조직체가 있고 운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체가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회 변화, 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형태가 사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딱히 생각나는 거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어쨌거나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운동 조직체라고 하면은 뭐 경실련이 하나 떠오르네요. 뭐 이런 것들 그게 좀 대표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회 운동이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민주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이런 형태로 많이 대표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화합, 폭력을 최소화하는 거, 환경보호, 여러 환경보호 단체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뭐 좀 더 지켜내기 위한 그런 운동들,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 뭐가 끊겼네요. 이거는 제가 PPT 올려드릴 때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앞서 여러 이제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이렇게 로스만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 로스만 모델에서 이렇게 좀 더 좀 많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파생을 시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 로스만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로스만 모델을 많이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험을 많이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천 과정에 대해서 수업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